있습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김진만 씨. 그는 2달 전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길에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사고 현장이 있는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방지턱 넘자 고라니가 처음에는 제가 요쯤 방지턱을 넘을 때쯤에서 이쯤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고개만 내밀길래 아, 안 나오겠구나, 동물이구나, 걔인가 그랬는데 애가 이까지 바로 그냥 바로 탁 튀어오더만 여기서 철포덕 엎어지길래 그때 벌써 목전까지 왔었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던 평화로운 나들이길. 고라니가 불쑥 뛰어듭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야, 치는 순간 제 생각을 했죠. 야, 치는 순간 아차, 내가 평생 트라우마를 갖겠구나 하면서 인생의 주마등이 쫙 펼쳐지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고라니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지역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불과 몇 미터 앞 살아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이 나타나면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뒤로 치고 가야지. 그걸 피하면은 차가 더 위험해지죠.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멈춰야 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피해서 가야 되지. 제작진이 직접 100명의 운전자에게 물어봤더니 피한다, 멈춘다 등의 응답자가 70%를 넘었습니다. 또 야생동물 주의 구간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응답자가 전체 80%에 달했습니다. 로드킬 사고 이런 거를 만약에 당했을 때 어디 신고하는 전화번호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몰랐지 뭐. 그 홍보도 안 되고 뭐. 21번 국도. 제작진은 로드킬 촬영을 진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고라니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막상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로드킬 신고 전화라고 안내되어 있는 12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여기 그 동물 사체를 발견해가지고요. 도로인데요. 혹시 그 동물이 예. 야생동물입니까? 반려견입니까? 야생동물입니다. 고라니요. 동물 경우에는 신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반려동물은 해당시 분청, 천연 기념물인 경우에는 도청 환경정책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고요. 이건 반려동물,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문의를 주셔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담당 부서만 해도 꽤나 복잡합니다. 전화를 돌리고 돌려 해당 군청입니다.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도로에 죽어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연락하는 거 맞나요? 이게 치우러 오시는 거죠?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맞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사체의 경우에는 해당 군청 청소과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20분 뒤 군청에서 나온 로드킬 사체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체를 방치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도로에 방치된 지 3일 만에 드디어 고라니가 수거됩니다. 나오면 하루에 한 3건도 나오고 4건도 나오고. 일하는 분들의 고충도 많습니다. 저 정도면은 사체 보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밖에가 깔린 거 있단 말이에요. 밖에 깔리면 다 으스러진 거. 그런 건 어떻게 치우세요? 그런 것도 틀어 담아야지. 그럼 이렇게 수거된 고라니 사체는 어디로 갈까요?
향한 곳은 인근 매립장. 로드킬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은 이곳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어딘가 그 뒷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다행히 생명을 부지한 야생동물들은 이곳 구조센터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동물마다 각기 이곳에 온 사연이 있는데요. 로드킬로 다리를 절단한 삭은 점프를 하지 못해 사다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야생성이 살아있는 삭은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접근해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명 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도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건 새에겐 전부와도 같은 일입니다. 비행 중에 먹이를 잡아채려고 활강한 과정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시골길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차 유리가 깨질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로드킬은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아 살아있는 녀석들은 그나마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 고라니는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해 뒷다리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왜 그토록 위험천만한 도로 위로 자꾸만 나오는 것일까요? (15년간) 로드킬을 관찰해온 김영준 수의사. 그는 치료를 끝낸 고라니를 방사할 때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쪽에 좀 푸른색 자연으로 돌아간 고라니의 60일 여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에 이제 북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북진을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죠. 여기는 이제 좌표 오류 때문에 넘어갔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수원이랄지 인근 야산에 계속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지역이 그 고속도로 주변에 그 야생동물 유입 방지 펜스하고 그 낙석 추락 방지 펜스들이 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또 다시 이제 4차선 국도를 또 만나죠. 그래서 여기도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또 건너가고요. 그래서 2차선 국도도 또 건너가고요. 또 수많은 도로들을 계속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저희가 방생을 한 지 약 6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지점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 도착해보니 도로에는 핏자국과 위치 추적 장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한국은 국토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국에 깔려있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합하면 한국에는 모두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자동차 길이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도로가 1km씩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도로와 많은 자동차가 있으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생태계를 구현하기보다는 최악의 생태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지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빠 빨리 가지 마요. 누가 죽어요. 어쩌면 인간은 도시화와 함께 동물과 같이 사는 삶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인간이 빨리 가려고 만든 도로는 야생동물들에게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야생동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나기 전 그 길은 원래 그들의 서식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드킬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회사 업무로 고속도로 통행이 잦은 강기현 씨. 주행 중 차량의 앞유리창으로 무언가가 달려들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먹이를 찾던 꿩과 부딪힌 것입니다. 좀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나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괜히 받을 것 같고, 쬐깐한 참새가 지나가도 막 받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모르겠네요. 차량 수리 비용은 30만 원. 보험 처리를 했지만 로드킬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사고를 나고 거기가 뭐 동물 서행 지역이다, 출몰 지역이다 그걸 봤는데, 그거를 봐도 자기가 아무리 그 조심 운전을 해도 날 사고는 나고요.